영국 공영방송 BBC와 미국 CNN은 2019년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드레이크스 해변에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거센 허리케인이 해안을 덮쳤다고 보도하면서 이 허리케인은 지나가면서 미국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충격적인 선물을 남기고 갔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충격적인 선물은 다름 아닌 개불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불이 밀려들어와 캘리포니아 해안이 개불 해안이 되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개불이 많길래 미국인들에게 트라우마까지 남겼을까요? 모래사장이 아니라 개불사장으로 불러도 될 정도였습니다. 보고 있자면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개불을 좋아하는 한국인이라도 환공포증이 절로 날 정도입니다. 개불은 원래 모래 밑으로 깊이 둥지를 파고 땅속에서 생활하지만 큰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바람에 트랙터가 밭을 한번 갈아엎은 것 마냥 모래는 날아가고 땅속까지 뒤집히면서 해안가까지 밀려왔다는 것이라 추측되고 있는데요. 개불 허리케인을 보도한 영국 BBC는 보통 물고기나 상어, 수달이 주로 먹지만 한국에도 개불이 소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수산시장에서 고무대야에 담긴 개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접한 해외 네티즌과 국내 네티즌의 반응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일단 초고추장을 찾는 사람부터 해변에 쌓인 거 하나 들고 와서 먹고 싶다 등 맛있겠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너무 징그럽다, 진짜 먹는 거냐며 한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는데요. 이처럼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 외국에서는 전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깻잎, 고사리, 번데기 등은 한국에서만 먹는 식품으로 유명하고 외국인들은 번데기 통조림과 깻잎 통조림의 존재에 엄청난 컬처 쇼크를 받습니다. 또한 외국에선 미역이나 매생이, 김 등 바닷속에서 나는 모든 해초를 씨위드라고 부르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국에서는 미역국, 매생이, 떡국, 김밥 등으로 바다에서 나는 재료 하나하나 각각의 대표 음식이 있는 것이 한국 음식의 특징입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처음에 개불이나 미더덕, 산낙지 같은 해산물은 겉보기에는 징그러우나 일단 한번 먹으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감칠맛 나는 새로운 맛에 중독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농경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보릿고개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산과 바다가 발달된 한국인들은 이를 100번 잘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산나물과 해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이러한 독특한 음식 문화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 국가의 어업이 혜택을 보기도 하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통계청의 2021년 2월 발표에 따르면 영국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영국의 GDP 성장률이 영국 역사 사상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영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9.9%였는데요. 이는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성장률을 추적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며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과 비교해도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영국 역사상 300년 만에 최대의 낙폭이었죠. GDP의 10%가 하락했다는 것은 얼마나 영국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감히 상상기도 힘들 정도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영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한국이 독보적으로 크게 기여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업입니다. 2020년 영국 내에서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분야 중 하나가 어업입니다. 섬나라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어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는데요. 어업은 2019년 기준 영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3%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류 가공산업을 포함하더라도 0.1%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사면이 바다라는 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왜 크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어업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업 영역에 대해서는 EU 국가 간 협의가 아직 덜 난 상태입니다.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이후 영국은 자국 수역에서도 EU 공동어업 정책에 따라 총어 횡량이나 어획 쿼터 등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획 쿼터에서 영국은 매우 불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EU 공동어업 정책을 통해 영국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대부분은 영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어업 수입 구조가 잡은 물고기들은 대부분 수출해야 하고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어류의 경우 주로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수 어업이 주로 수출 위주였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화물 물류 운송업이 위축되는 바람에 영국의 어업 경제에도 직격탄으로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EU 탈퇴를 선언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으로 2020년은 EU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업적 한계는 여전히 유효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영국 어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흑으로 가득했던 영국의 어업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영국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을 위해서 어획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뱅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안주인 골뱅이는 놀랍게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약 90%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영국 어업민들은 지금은 불가사리를 어획시 걸러내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통발에서 골뱅이를 걸러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영국이 수많은 나라를 제치고 골뱅이로 이어진 이유는 1980년대 후반쯤부터입니다. 애주가가 많은 한국은 골뱅이 무침이 국민 안주가 되며 동해에서 골뱅이 씨가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해외에서 골뱅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골뱅이 수입국으로 눈여겨봤던 나라는 비교적 가까운 베트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열대 계절풍 기후로 우리나라의 골뱅이처럼 감칠맛 있고 쫀득한 식감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가까운 러시아 골뱅이는 동해안 골뱅이와 어종이 달랐고 캐나다 골뱅이는 한국과 육질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죠. 애주가이면서 미식가인 우리나라 국민의 입맛을 충족할 만한 골뱅이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육질 가격 어획량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지구 반대편의 축구명가 영국이었습니다. 일단 영국에서 골뱅이는 매우 쉽게 잡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100에서 300m 수심에서 골뱅이가 잡히는데 영국에서는 1마일쯤 되는 근해에 수심 15m에서도 골뱅이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골뱅이가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북해 수온이 차가워 골뱅이철인 10월에는 찰지고 쫀득쫀득한 한국인 입에 딱 맞는 골뱅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인들은 골뱅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이 큰 메리트가 되었죠. 골뱅이는 영국에서 바다달팽이라고 불리며 식용어종이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영국 내에서 불가사리처럼 쓸데없다고 여겨지던 골뱅이가 연 5,000톤의 효자 수출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오로지 한국 때문이죠. 이에 영국 어민들은 영국 내에서 수요가 많은 계절인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에도 수입이 생길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골뱅이 수요로 영국 어민들은 겨울철 코로나19에 숨구멍이 트이게 되었죠. 한국은 이외에도 영국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며 도움을 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당시의 FTA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하여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제3의 국가들과 새롭게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요. 영국 재무장관은 FTA 우선 협상 국가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가장 첫 순위로 꼽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영국 전체 수입에서 EU를 제외한 FTA 체결 국가 중 4위를 차지하며 영국 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영국이 FTA 우선 협상 국가로 삼을 만한 상징성이 충분하였죠. 영국 재무장관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양국 간 FTA를 위해서 한국을 따로 방문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흔쾌히 FTA 협의를 가결시켰으며 이후 영국 내에서 한국의 호감도는 더욱 상승하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한국에 대한 통 큰 결정을 하기로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국이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 및 운용기술 이전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공군의 공대함 화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항공전력을 갖추기 위해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영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영국 국민에게 한국은 우호적인 국가이므로 영국의 기술 이전을 흔쾌히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대영제국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동아시아의 영향력 넓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데 이에 주요 전략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죠. 한국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특히 영국은 해군 함정 건조를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 조선소의 이례적인 수주를 맡기기도 했죠. 영국이 대우조선 해양에 대형 군수지원함 타이드급 4척을 수주한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하게 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영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 역시 코로나19 이후 처음 정상급 외빈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영국을 선택하였고 영국 메이 전 총리는 이에 화답하듯이 한국이 세계적인 모범적 코로나 대응 국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민주주의 국가를 강조하며 한국을 G7 정상회담에 초청하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찔리는 것이 있는지 견제라도 하는 듯이 쪼잔하게 영국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이로운 일을 하라라는 노골적인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견제와는 상관없이 영국의 브렉시트가 진행되는 2021년부터 한국과 영국과의 우호적이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Y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